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금요일 날마다 모시는 쇼미더 민심 진행하시는 배종찬 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또 작년 말에 예. 하루 쉬는 바람에 방송을 소장님 못 못했죠. 뵈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쉬운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너무 아쉬워. 애청자분들이 네. 왜 안 나와? 아니 그날 당연히 해야지.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배 소장님 때문에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네네. 배 소장님만 욕했다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모든 욕은 제가 다 듣겠습니다. 모든 욕은 저에게 주시고 오히려 구독자 늘리는 일에만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2주 만에 이제 만나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추세 보면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K-스테이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레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8%. 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밑에 안철수 있는 후보네요.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12%. 무려 2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6%였던 지지율이 네. 12%. 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지금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바뀐데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39%인데 36%로 하락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추세 그래프를 화면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추세 그래프를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 12월 넷째 주에 네. 윤석열 후보가 29%로 무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7%포인트나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내려갔어요. 35%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등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 안 올라?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제가 뭐 이거 뭐 이 조사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이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 안철수 후보는 약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 2, 3주 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조금 하향 안정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굳히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는데 모르죠. 또 어제 이제 가까스로 이준석, 윤석열 후보의 파장이 네, 일단 또 봉합이 갈등이 됐어요. 봉합이 됐으니까. 네, 그건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조사까지 좀 추세로 보면 한 1월 셋째 주까지 이 추세대로 가냐? 그러면은 변하기는 좀 어려워요. 슬슬 굳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굳어지기는 전 단계, 약간 말랑말랑한 단계, 네. 말랑말랑한 단계니까 네. 아직까지는 2주, 3주, 네. 1월 셋째 주까지는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 매주 쇼미더뉴스 꼭 들어봐 주세요. 근데 되게 제가 아까 네. 그 그래프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5%에서 2%로 내려가 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12%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갔다고는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심상정 후보는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일부 지지층까지도 안 후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져갈 심상정 수 있죠.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층이 겹쳐요? 겹치죠. 아 그래요? 학생 20대가 겹치죠. 그 중에 일부는 오히려 안 후보 쪽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안 후보가 이제 빛을 받는 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20대 여성 페미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윤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 반페미 이런 분들이 좀 윤 후보한테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었단 일부 가죠.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 거는 사실 움직이지 말거나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더 떨어졌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이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심하면 안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하락에 반사익을 얻어갈 수도 있지만 이때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20대도 살짝 가져가요. 네.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네. 2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거라는 게 한쪽이 으쌰으쌰되면 약간 그쪽으로 표가 몰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지지층들이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후보도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약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2030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많이 흡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MZ 세대. 예. 그럼 이재명 후보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높습니까? 20대에서는 2030에서? 20대에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가 대등해요. 아, 대등하다. 그래서 이걸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MBS 여론조사 소개해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겪고 있다. 선거는 몰라요.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MZ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 흡수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이동을 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2030 세대는 한 후보에게 완전히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 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심상정 후보 지지층을 이재명 후보가 흡수할지 어떻게 될지 오히려 안 후보가 가져갈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MZ 세대만 놓고 보면 대혼돈, 대혼란.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 솔직히 뭐 안철수 후보가 2030에게 무슨 정책을 내놨다거나 특별히 뭔가 소구했다거나 이래서 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반사이익입니다. 그런데 반사이익도 그냥 언제든지 튕겨져 나가는 반사이익이냐. 안 후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뭐냐면 안 후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비호감이다. 네거티브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비호감도 많았죠. 네. 네거티브도 많았죠. 안 후보를 네. 해요. 그런데 안 후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족 리스크가 아주 많은 후보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가족 리스크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데 가족 리스크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호감도가 꽤 높아요. 옛날에는 사실 좀 비호감이었는데. 그렇죠. 비호감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놓고 보니까 안 후보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때는 그래도 무릎팍 도사가 됐든 청춘 콘서트가 됐든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시 지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단일화가 남아있잖아요. 단일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지지층이 금방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주간 여론조사 코너 쇼미더민심 함께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지금 조금 전에 단일화 가능성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왜 열려 있느냐?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생각해 보면 보수 진영이 윤석열 후보를 예뻐서 지지할까요? 귀여워서 지지할까요? 훌륭해서 지지할까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네. 정권 교체와 반문 정서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선에서 그래도 홍준표 의원보다는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가능하겠지.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니 노영희 진행자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로서는 더 이상 정권 교체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 더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 진영은 멘붕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철수가 이겨?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단일화는요 후보자의 결정이 아니라 여론의 결정이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삐거덕 될 수 있겠죠. 합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니 무슨 말이야 단일화 나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완주입니다. 저는 완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끝까지 가는데 정권 교체 못했어요. 그럼 그 비판이 두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후보자의 결정이 아니라 단일화는 여론의 결정이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 지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네네. 윤석열 후보 만나겠냐 그랬더니 일단 만나는 보겠다.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나는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극적으로 화해를 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도 또 하나의 그 단일화 걸림돌의 변수가 됩니까? 걸림돌은 맞아요. 그런데 예. 어제 가까스로 봉합된 거 이해되세요?
노영희 진행자는 이해돼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한 축에는 또 공천권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공천권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잠재적으로 부글부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배 소장이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못하지만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제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해요. 곧 오마이뉴스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나올 걸로 보는데 노영희 진행자는 아실 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막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치다가 저는 당대표 사퇴 안 합니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저녁에 나타나자 함께 갑니다. 함께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론에 떠밀리면 이준석 대표도 어쩔 수 없다. 단일화 싫어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 싫어요. 하더라도 여론에서 안 해? 안 하면 어쩔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정권 교체 안 되면 당신 책임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로 단일화를 원하겠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원하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둘 다 어쨌든 고집을 부리겠죠. 네네. 근데 한 명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 제가 뭐 이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네.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한 22% 나오고 안철수 후보는 18%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40%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손 놓고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거강권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엔 그거 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거의 나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좋아요. 자,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이제 어쨌든 손을 잡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호남 표심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호남 진보 진영 표심 변화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네.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지지율이 막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볼 필요가 없죠. 볼 필요가 왜냐하면 없어요? 호남과 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가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근데 45%가 돼야 된다고 안전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가려면.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네. 지금 ARS 조사에서는 자동답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오는 것도 있죠. 예. 자,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최소 45%. 그다음에 거의 이제 단일화가 돼서 양자 대결 구도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47에서 48, 많게는 48.5% 가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후보든 간에 여야.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 결합이 왜 중요하냐면 호남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호남 가면 호남 생각해. 호남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대선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똘똘똘똘 뭉치는 것이 민주당이고 호남이 아니라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결집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추격해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더 안 올라갈까? 변동성이에요. 여전히 MZ세대, 2030 세대 여성, 중도층 아직 마음의 결정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니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냥 풍지박산 나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쑥 올라가 있는데 선거라는 게요. 쑥 안 올라갑니다. 쑥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3주 지켜봐, 집중 좀 하세요. 3주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3주 안에 네. 국민의힘이 반전이 되거나 단일화 추세로 간다면 더 팽팽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때는 지각 변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설전의 민심이 다시 한 번 더 변하면서 대세론 쪽으로 가겠죠. 김캔디님께서 소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네. 배 소장님 노변님한테 왜 신경질 부리세요? 오늘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 신경질 아니 이거 신경질이라고 생각하시 아니 다정한 의견을 알겠어요, 네, 네, 네. 알겠어요. 네, 하여튼간 오늘 소장님 의견 잘 듣고 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에 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네.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으로 더 쭉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아직 지금까지 시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걸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탈모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본인은 머리도 많은 것 같은데. 200에서 250만 채 아파트 지어주겠습니다. 공감이 안 와. 그다음에 공감이 안 온다고요? 100만 개, 200만 개 일자리 만들어. 아이 지금까지 다 쏘갔잖아요. 대선 공약 내봐요. 그런데 어느 한 후보, 이건 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후보가 나오는데 모발 네. 확 주목하게 돼. 무슨 이야기야?
약값을 싸게 해줘? 건강보험이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거 왜 안 될까? 또는 우리가 몰랐는데 가능한 그런 공약들.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방송, 노영희 방송. 손에 잡히는 정책, 이게 탈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왼손잡이가 많이 늘었어. 그런데 모든 게 오른손잡이들만 편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왼손잡이들도 편한, 이것도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뭘 대출을 뭐 100조, 200조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 임대료 구조 힘들었죠. 이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거에 감동하는 것이 국민입니다. 참네요. 대출 쉽게 한 걸로는 감동을 안 받는데 임대료 잘 해주는 구조로는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 알죠? 본인 말이 좀 아니 이상한 거 무슨 알죠? 이야기냐면 임대료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동하는 거야. 알았어요. 물가 시세와. 저는 대출 관련 정책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저기 계속 안티를.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조금 잘못했어요, 집중 못해가지고. 네, 오늘 우리 또 배 소장님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주 만에 만나니까 장난기가 활동을 해가지고 또 제가 집중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너무 좋아요. 요즘에 매일 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송 재밌게 잘했고요. 자, 구독자 예측 이벤트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립니다. 20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4분 아직 연락 덜 하셨는데요. 가르시아님, 시원한 커피 한 잔님, 원더우먼님, 찰스 디킨스님. 가르시아님, 시원한 커피 한 잔님, 원더우먼님, 찰스 디킨스님. 다 이거 옛날 아이디들 닉네임 보니까 다 옛날 우리 거네요. 자, 이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당첨자 정보 보내주시면 5만 원짜리 주유권 보내드립니다. 혹시 집에 차가 없어서 나 주유권이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연락 안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받으신 다음에 저 주세요. 기름값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 미디어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르시아님, 시원한 커피 한 잔님, 원더우먼님, 그리고 찰스 디킨스님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주말에 또 못 뵀지만 저희 지난 방송들 좀 보시면서 또 저를 그리워해 주시고요. 주말 동안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